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토킴, 오늘도 또 김현정입니다. 지금은 제가 자주 산책하는 그런 길, 그쪽을 걸어가면서 영상을 켰습니다. 이전에 제가 찍었던 영상과는 약간 다른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아마 이거는 받아들이기 힘들고 또 동의하기도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의 동의를 바라는 것이 아니고,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 이들을 한번 이해해 볼까? 이런 의미로 영상을 찍고 있다는 거. 저는 오늘 계약 결혼에 관한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것들이 흔한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계약 결혼의 대표자 그러면 프랑스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라는 사람과 시몬 드 보바르라고 하는 그 철학자의 계약 결혼이 대단히 유명하죠. 근데 이들의 계약 결혼 조건은 뭐였냐면요, 2년 갱신 조약이었어요. 조건이었어요. 2년 갱신. 그런데 이들은 죽을 때까지 같이 살았고 그 상태를 유지했고, 죽고 나서도 몽파나스라고 하는 묘지에 나란히 묻혔습니다. 합장한 건 아니라고 알고 있고요. 근데 이들의 계약 결혼의 조건으로 내건 게 세 가지였는데, 첫 번째가 서로 간의 우연적 사랑을 용인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두 번째는 절대 거짓말하지 않는다. 투명성이 보장되어야만 한다가 두 번째야. 세 번째는 서로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지 않는다가 세 번째 조건이야. 그럼 여러분들이 이 조건 세 개를 들으면 2번하고 3번, 거짓말하지 않기,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의존하지 않기, 이거는 좀 합리적으로 보이기도 하죠. 누구는 불만을 나타내기도 하겠지만. 그런데 첫 번째는 참 받아들이기 힘들죠. 우리 문화에서는 특히 더 그럴 거고, 그 당시 60년대, 1960년대 그 자유롭다는 프랑스에서도 비판을 많이 받았을 거예요, 아마 틀림없이. 그러면 첫 번째, 우연적 사랑을 서로 용인하겠다. 뜻밖의 나한테 다가온 사랑을 서로 용인해 주자. 더 쉽게 말하면 너 애인 가져도 괜찮아. 그럼 우리가 얼핏 떠오르는 말은 뭐예요? 배신해도 된다는 얘기네. 그렇지 않으면 불륜해도 된다고? 이 얘기 먼저 떠오르죠. 바람 피워도 된다는 얘기야? 이런 생각을 먼저 떠올릴 건데, 저는 이 말을 왜 하냐면 그들의 이런 사랑관에 관해서 이해해 보고 싶었어요. 제가 거기에 동의한다거나 나도 그게 너무 좋으니까 나도 그걸 따라오고 싶어,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이 말이 아니라, 이걸 내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들을 변호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은 있습니다. 저는 그걸 이렇게 읽었습니다. 우연적 사랑은 마치 우리가 살면서 당하는 사고랑 비슷한 거예요. 자전거 사고라든가, 교통사고 같은 거 생각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 얘기는 하지 않을게요. 네. 이런 것들이에요. 뜻하지 않게 갑자기 나한테 닥쳐온 거. 그러면 그거 말고 예를 들면 소낙비 같은 거예요. 오늘 아침에 일기예보를 들었는데 하늘이 막대, 비 올 가능성이 0%에 해당한다는 거야. 그래서 우산을 준비하지 않고 밖으로 나갔는데 이런 어떤 넓은 공원 같은 데서 갑자기 소낙비가 들이닥치는 거야. 그럼 맞을 수밖에 없잖아요. 저는 이런 게 아니었을까? 그래서 그들을 변호한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그들은 자신들의 삶에서 이런 소낙비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겠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우리가 살다 보면, 아니면 우리 주변, 꼭 내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자신이 아니더라도 우리 주변에 많은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걸 보잖아요. 다음 2번 해볼게요. 거짓말하지 않기, 투명성을 보장해야 된다라는 말. 이건 얼핏 들으면 좋다라고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말한 거짓말하지 않기는 뭐냐면, 우연적인 사랑이 너한테 찾아오고 나한테 찾아왔을 때 그걸 절대 숨기지 말라는 거예요.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 우스운 일이 있냐면요, 사르트르가 보바르의 여제자랑 잠을 잡니다. 그리고 사랑회의가 끝나고 나서 재빨리 책상에 달라붙어서, 호텔에 있는 책상에 달라붙어서 보바르한테 편지를 막 써요. 야, 네 제자 누구랑 난 지금 잠을 잤는데 이렇고 이랬어. 이걸 너한테 꼭 알려주고 싶어. 몇 장의 편지를 이렇게 써서 보내요. 보바르는 그거 받아서 읽어보고, 거꾸로 보바르는 17년 동안이나 미국에 있는 소설가 넬슨 올그란이라는 사람과 17년 동안 연인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304통 정도, 7통인가 4통인가 정도의 편지를 서로 주고받는데, 자기가 보낸 304통의 편지를 책으로 내요.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제목은 연애 편지예요.
자, 서로 이런 걸 용인하는 거예요. 절대 거짓말하지 않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죠? 거짓말하잖아요. 아닌 척. 들킬까봐 전전긍긍하고, 그걸 잡아내기 위해서 탐정을 고용하고, 쫓아가고, 도망가고, 이런 일들을 벌입니다. 조잡스럽게. 자, 세 번째, 경제적으로 의존하지 않는다. 이 말은 네 돈은 네 돈, 내 돈은 내 돈. 그러니까 서로 돈은 우리끼리 관리하자. 이런 말이 아니고, 우리 둘의 사랑에 절대 뭐가 껴있어서는 안 된다. 돈이 거기에 개입돼서는 안 된다. 사랑의 조건에 돈은 빠지는 겁니다. 돈은 빠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로 넘어오면 어떻게 얘기가 바뀌어요? 우리 어머니들이 그러죠. 야, 돈은 말이야, 사랑하는데 반드시 필요해. 돈이 없으면 사랑이라는 것도 없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거기에 동의할 수 없어요. 그거는 자본의 논리지 사랑의 논리가 아니죠. 그렇죠? 그건 생존의 논리지 사랑의 논리가 아니에요. 저는 지금 사랑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돈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야. 자본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니면 이렇게 어떤 유튜버가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연인 관계에서 남자가 여자한테 쓰는 돈의 규모가 사랑과 정비례한다. 제발 좀 웃기는 소리 좀 하지 마. 전혀 관계없어. 난 사랑 얘기하는 거라 그랬어요. 하나 더 가봅시다. 또 이런 말도 하잖아요. 사랑 좋지. 그러다 굶어 죽어. 돈이 없으면. 근데 여러분, 사랑이라는 건요, 기꺼이 굶어 죽겠다는 의지입니다. 나 죽어도 좋아. 이게 사랑이라고. 따라서 거기에 돈이 개입한다는 건 대단히 이상한 일이에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한테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이게 가장 좋은 연애 방식입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저도 그 부분에 나한테 만약에 그런 일이 닥친다 그러면 대단히 힘들고 고통스러울 거예요. 그러나 누군가는 그런 삶을 살았으니까 우리는 그런 삶, 그런 사랑도 이해해 보는 게 어떻겠니?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전에 제 프랑스 친구 한 명이 저한테 그런 말을 했습니다. 현정아, 사랑하고 결혼하는데 왜 돈이 필요하지? 난 너희들의 사고를 이해할 수가 없어 라고 했던 친구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집에서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히 계세요.